결국은 집에서 이제 그 세방을 얻었는데 그때 50전씩 한 달에 50전씩 주고 참 낙상으로 이제 문간방 세방을 하나 얻었는데 50전씩 이제 주고 한 달에 50전씩 주고 이제 세방을 얻었는데 밥은 저녁에 그 방에다가 불을 떼야지 하니까 건행을 해야지 하니까 저녁 한 번만 밥을 해 먹고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저녁에 그 다음날 아침 먹을 밥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아침엔 찬밥을 먹고 저녁만 한 번 더운 밥 먹고 방에다 불을 떼야죠. 그러니까 그때 나무 조그만 장작 한 단이 10전인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 밥을 하면은 20전이 됩니다. 10전만 들여서 저녁 한 번만 하면 그냥 한 달에 300원이 남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우리는 저축을 했고 그 당시에는 전차가 있었습니다. 버스도 있긴 했습니다. 그냥 전차가 오전인데 전차를 타고 댕겨 본 일이 없어요. 오전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이제 신발이 이제 다니까 신발에다는 이렇게 타야 가죽으로 이렇게 신발을 대서 신고 이렇게니까. 그럼 뭐 굉장히 오래 신고 이랬죠. 어쨌든 물론 지금도 제가 담배를 안 피우는데 지금은 돈이 없어 안 피우는 게 아니고 그때는 돈이 아까워서 담배를 안 피웠습니다. 배도 안 부르는데 그 연기 퍽퍽 피워서 돈 없어 불어. 네. 그러니까 그때 담배를 안 피우고 지금은 뭐 건강에 나쁘다 그래서 안 피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다방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건 참 귀족이나 댕기는 데죠. 그런 거 물론 뭐 노동자는 댕길 생각도 안 하는 거죠. 난 지금도 우리 현대조선이나 이런 데 인태 우리 모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 그분들한테 늘 집을 살 때까지는 왜 텔레비를 사는 거냐. 그래 그 세방을 왜 그건 이사할 지게 무거운데 집만 가지고 댕겼냐. 라디오 하나만 사도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고 사실 깊은 얘기는 라디오에서도 들을 게 많다. 그리고 왜 다방에 앉아서 배도 안 번도 훌쩍훌쩍 잘 마시고 돈을 버리느냐. 그 다방에 갈 때 배가 고프면 우동을 한 그릇 사 먹지. 정말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확실히 그래가지고 우리는 조그만 전세를 얻고 그 전세가 또 좀 큰 전세를 얻고 또 큰 전세를 얻고 하여튼 서울 주변에 그 모든 근데 이제 싼 전세를 얻고 다니다 돈을 만들어서 첫 번에 집을 하나 샀는데 서대문 형무소 맞은편에 현저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지금 그 산꼭대기 집들은 다 요즘 헐어버리고 있고 거기서 초가집을 하나 샀어요. 뭐 어떠면 하늘에서 내려오면 처제집이 될런지 모릅니다. 제일 높은 데 있었습니다. 사실은 나는 서울에 와서 쌀가게에서 쌀 배달을 하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면 법률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되려고 했겠습니다. 그거는 왜 그 당시에는 이광수 씨가 그 쓴 흑이란 소설에 동알배 장편화제 거기 침묵해가지고 허숭이처럼 돼가지고 무식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변호사가 되려고 법정통신이라는 그 이제 잡지를 사다 보면서 법률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낸 계획서, 현대가 낸 계획서를 보면은 배를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한테 팔아가지고 자기 은행돈을 갖겠다고 한 게 아니고 당신 나라 선주들은 그 배 살 돈이 하나도 없어서 세계 시장에 팔아서 세계 선주들부터 낸 이익을 자기한테 갖겠다고 그랬는데 외국 사람이 어떻게 한국에서 그런 배를 만들어보지도 않고 현대가 처음 만들어본 사람한테다 배를 주문할 수 있겠느냐. 배를 한국에다 주문할 수 한 번도 안 만들어본 현대에다 주문할 사람이 있다는 증명을 가져오면은 차관에 승인해 주겠다. 아주 어렵게 됐죠. 입장을 바꿔서 그 사람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죠. 맞아. 앞뒤가 사리가 꼭 맞는 얘기를 합니다. 오나스에서 천암 레바노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참 지금 생각해도 한심한 얘기죠. 우리가 뭐 조선소가 있으면서 배를 팔겠다는 게 아니고, 그 5만 분지 지도, 그 다음에는 그 조선소 지켰던 백사장 사진, 그걸 들고 가서 당신이 배를 사주면은, 아주 얘기가 국어기죠. 배를 사주면은 사줬다는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기계를 뭐 사드리고 그래서 여기다 조선소를 뒤에서 4배를 만들어줄 테니까 사라 이런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를 보고 엉터리를 그냥 우리보다 더 형편없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턱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26만 돈짜리 탱카 2척을 그 사람이 3,700만 불씩 약 7천만 불에 계약을 해서 그때 우리도 다 현금으로 다 계약금을 한 13억 탁 받아가지고 외환에다 탁 송금을 하고 계약서 하고 그걸 들고서 영국 정부 들이댔습니다. 영국 정부 옴짝 못하고 차관 승인해 줬죠.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데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어려운 게 있지 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업을 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기업을 어떻게 어려운 걸 해나가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기업에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에도 어려움이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전쟁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실전을 치는 군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모든 세계 줄거리를 이루는 모든 과거 사람들, 우리는 서양의 역사를 줄거리를 이루는 나폴레옹이 불아파를 모든 것 지배할 적에, 그리고 우리는 이 중국의 삼국시대 삼국지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볼 적에, 또 우리가 6.25 전쟁 때 우리가 밀고 하면서 거기에 모든 사령관들이 쓴 글을 볼 적에 가장 어려운 것은 전쟁이지 전쟁 이외에는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왜 전쟁이 어려우냐? 수많은 부하가 죽어나가고 수많은 참모가 죽어나가고 자기 생명이 촌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해외 뛰고 밤을 새워 일한다고 해도 죽어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풀지 못한 일을 내일 다시 생각해서 풀 수 있고, 오늘 진 일을 내일 다시 우리 안전한 생명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는 전쟁만 없으면 어려운 일은 없고, 우리나라 장래도 우리는 공산군이 쳐들어온 전쟁만 없으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세계 모든 무역장벽 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발전해 나갈 거다. 나는 이렇게 확신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도 모든 자기 장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는 자기가 불구자 아닌다면 아주 천혜의 혜택을 받고 그런 가장 사계절이 분명한 아름다운 이 땅에 태어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장래는 밝고 기쁘고 행복뿐이지 어려움이나 슬픔이나 고독이 있을 수가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의 위치에 놓여 있는 여건에 적합하도록 목적을 세우고 발전해 나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꼭 보세요. 자동차도 지금 그렇죠? 여러분께서 지금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기술 발전, 그렇죠? 달에 로켓을 타고 가서 다시 거기서 발사해서 돌아왔죠. 그리고 이 콜롬비아 우주 비행기가 세계를 빙빙 돌고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세계 모든 통신 대금을 다 받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일본이 또 어떤 컴퓨터 분야에서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을 능가할 거다. 한국이 뭐 인지 시작해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하나도 낙심할 게 없고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좀 민말리를 앞서갔는데 왜 언제 그것을 쫓아갈 거냐? 우리는 민말리를 앞서가는 걸 갖다 지금서부터는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는 시점에 우리는 동승하는 거예요. 놓여진 위치에서 선발자, 강대국, 그것을 어떻게 쫓아가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나는 크고 앞서갔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모든 기업인은 이런 거예요. 기업은 사업에 손해를 봤다거나 이래서 실패했다고 생각할 것이 없어요. 암만 어려움에 당하고 파상을 하더라도 본인이 실패했다고 손을 들적에 비로소 실패지, 인간이 자기는 영원히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영원히 난 승리하고 살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볼 적에는 그 올림픽을 유치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리고 유치하는 것이 지금 말씀대로 그 올림픽을 유치해가지고 많은 빚을 져서 빚을 올림픽 때 후손에 남길 거냐, 그리고 득이 되는 게 뭐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을 하고 심사숙고 끝에 유치하자 이렇게 하죠. 유치했다 그래서 뭐 올림픽이 또 거저 또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우린 그때 일본하고 거기 가서 바덴바덴에서 서로 유치 경쟁을 했지만요. 우리는 경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때 이겼어요. 먼저 올림픽을 유치해가지고 그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크게 경제나 모든 문화가 발전한 나라가 있고, 올림픽을 유치해서 올림픽을 치고 빛만 남긴 나라가 있어요. 그 모든 계기는 그것을 그 국민이 단결하고 또는 그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단결해서 어떻게 계기를 만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올림픽은 우리나라 경제, 문화 모든 발전에 큰 분기점을 만들어줄 거예요. 아주 비약하게 발전할 수 있는 걸 계기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빚이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못 1억 불이라도 남는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개인 기업으로 이렇게 사기업만 일하는 것은 앞으로 한 10년 흘렀는지 20년 흘렀는지 그거는 재미가 붙는 대로 또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서산 농장에 가서 하는 것도 그건 개인 일이니까 그거는 일생 아주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날까지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할는지 그 기한을 정할 수도 없는 거 그런 거죠. 무슨 우리가 사업을 해나가다가 사업이 어려워서 슬프다 이런 일은 전혀 없었고요. 뭐 사업이야 해나가다가 무슨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오늘 안 될 일 내일 더 잘할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아마 그 88 올림픽이 일본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따온다 하는 것은 아마 다들 놀랐을 거예요. 금년 우리가 정말 참 경제 기적을 이뤘다. 그거 한 기적이죠. 그것도 현실인데 그 현실이 기적으로 된 게 아니고 노력으로 사실됐는데 물론이죠. 그 초문이에요. 한 덩어리가 돼서 그 기간도 길지 않죠. 열흘 동안. 그래서 난 그때 참 큰 교육을 받고 왔는데 우리 민족이 한 덩어리가 되면 그야말로 우리 민족이 목적하는 뭐든지 이룰 거다. 아주 이런 정말 참 교훈을 재확인했어요. 제가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향상하는 데는 물론 이 교육의 기관에서도 향상될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그 인간이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향상되고 있다. 그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봉급도 중요하지만 그 직장으로 더불어서 모든 인류는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의 안정이, 직장의 안정이 정치의 안정하고 직결된다. 이렇게 봐야죠. 어느 직장이든지 참 사람이 중요하고 그 직장의 모든 사람들이 난 그렇습니다. 네 사람은 모여도 이런 직장뿐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노는 장소에서도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그 장소가 뜻이 있고 그 노는 장소도 뜻이 있고 또는 무슨 일을 해도 이런 장소가 뜻이 있고 항상 자기가 여러 사람의 도움되는 위치에 늘 살아야겠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참 잘 되고 우리들이 사는 모든 사회와 직장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모든 사람의 선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 사회는 잘 발전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어제는 기업의 역할이 자기 이를테면 개인의 영달의 역할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맡은 기업의 발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문자 그대로 국가의 발전과 그 분야 사회 발전, 그 분야 산업 발전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젊은 사람들에게 저는 늘 바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신네들이 아주 인류 기업의 인류 경영인이 되고 싶으면은 먼저 애국심을 정립하라고 합니다. 애국심이 정립 안 된 사람은 큰 회사를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국민과 사회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기업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한 요령과 재주로다 무슨
어떤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그 좋지 않은 힘과 결탁을 해가지고 한번 두각을 나타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그 회사가 영원히 발전되고 자기가 영원히 사랑받는 기업의 장을 계속하고 싶은 사람은 첫째 애국심이 정립돼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야말로 그 첨단 산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국민이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뭐 반도체 산업이니 기타 여러 가지 그 첨단 산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반도체 산업도 지금 현재는 개발 기준으로 보면 아직 훨씬 그 개발 기술이 뒤떨어져 있지만은 생산 기준으로 보면은 아마 한국이 지금 현재 일본을 내놓고는 미국이나 구라파 수준도 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와 모든 기업이 힘을 써가지고 개발 기술만 발전시키면은 완전히 세계 이 가장 상위층의 개발에서부터 생산까지 간다고 봅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 기능 올림픽 8連覇를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젊은 층들의 그 공부에 대한 이 향학열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부모가 자녀를 공부시킨 그 열정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우리는 5천년 민화민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배우기 전부터는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총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이 모든 우리 기업의 지도자들에서부터 정치, 경제, 사회 지도층에 더 분발만 하면 우리나라는 2000년 돼야 정말 참 아시아의 촛불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직하고 좀 더 성실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자기 그 앞날을 개척해 나가려고 노력을 한다면 이 나라는 기필코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번영시킬 걸로 난 봅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항상 이 자성해 가면서 미래를 향해서 아주 긍지를 가지고 일해줬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